안녕하세요.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. 음, 짝사랑은 참 힘들어요. 어떤 사람도 짝사랑을 즐기고 막 나는 그냥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흠모하고 혼자 좋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라고 얘기하는 거를 어떤 사람도 예,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어, 짝사랑을 할 때는 모두 힘들어해요. 아픈 것 같아요. 주위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조언을 하죠. 야, 걔를 네가 너무 이상화하는 것 같아. 걔는 그렇게 대단한 애가 아니야. 네가 짝사랑한 애는 네가 눈에 뭐가 눈꺼풀이 씌어서 그래. 정신 차려. 걔의 부족한 면과 걔의 단점들, 뭐 예를 들면 레드 플렉들, 나쁜 점들을 자꾸 더 눈여겨봐봐. 그럼 네 환상이 깨질 거야. 그거 안 먹혀요. 짝사랑이라는 거는 이미 이성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저 사람이 이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많으니 이성적으로 좋아할 만하다 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과 이어질 가능성이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맞다, 많다, 많다 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 반응이에요. 뭔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제가 좋아하는 그 내면 아이 반응이라고 할까? 뭔가 내 안에 있는 그 아이를 건드린 거예요. 아주 깊은 정서적 욕구를 뿌리 겹게 있는 정서적 욕구를 건드렸던지 아니면 정서적인 어떤 불안감을 건드렸던지 뭐 등등. 그래서 이제 마음의 반응이라는 거죠. 마음의 반응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을 응, 자꾸 생각해서 환상을 깨. 그건 짝사랑이 안 먹혀요. 그죠? 어,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. 자연을 네가 그냥 감상하듯이 길가에 그냥 핀 꽃들과 뭐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를 그냥 즐기듯이 그 걔도 그냥 그렇게 즐겨. 걔한테 사랑을 다시 받지 이렇게 똑같은 만큼 되받지 못하는 거에 괴로워하지 말고 네가 길가에 핀 예쁜 꽃이나 예쁜 하늘이나 바다나 자연을 보면서 뭔가 우와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고 경이로움을 그냥 즐기지. 우리가 그걸로 그 존재들로부터 내가 너한테 경이로워하는 만큼 너도 나를 경이롭게 봐줘라고 기대 안 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대해. 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. 조언을 그냥 즐기라고. 어떤 한 인간에게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네 감정. 그것도 사실은 짝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먹혀요. 왜냐? 아라슬로이야. 왜냐?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요.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은 자연에서 우리가 경이로움을 느끼는 하늘, 바다, 예쁜 꽃과는 다르다는 거. 어떤 점에서? 그 사람이 나한테 감정을 다시 줄 수 있는 캐패시티가 있고 그런 어떤 감정을 서로 나누는 그 인간의 하나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.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과 바다가 우리한테 그렇게 너 너무 경이로워 아름다워 난 너가 너무 좋아라고 표현할 거를 당연히 기대 안 해요. 그런 자연은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. 존재가 다른 거잖아요. 인간과 자연은. 그래서 그것도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혼자 좋아하는 마음을 즐기기도 힘들고, 그리고, 뭐, 그렇게 뭐 머리로 이성적으로 좋아하지 말아야지라고 무수한 이유를 생각해낸다고 노력을 해도 그리고 그걸 알고 있어도 머리로는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한테 끌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먹혀요. 짝사랑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. 인간 관계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만큼 저 사람한테 그만큼의 애정과 관심을 돌려받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마음이에요. 근데 짝사랑이라는 거는 그 정의에서 얘기하듯이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. 내가 저 사람한테 주는 관심과 애정과 그런 어떤 모든 그 주의 집중만큼 나는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픈 거예요. 거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. 그리고 또 뭐냐. 그렇게 해서 만약에 처음에 짝사랑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게 연애로 이어졌다. 연애로 이어지면 보통 어떻게 되냐. 결혼한 수많은 커플들과
그 오랫동안 연애하는 커플들을 보세요. 결국 그 초반에 막 서로에게 미쳐 죽을 것 같은 그 설레임과 서로밖에 안 보이던 막 내 온갖 마음과 몸을 흔드는 반응을 일으키던 그 열정은 다 식게 돼요. 왜냐? 결국 불완전한 두 인간이 서로 다른 두 인간이 만나 살다 보면 티격태격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힘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보고 그 다름 속에서 뭔가 조금씩 감정 스크래치가 가고 그러면서도 그냥 합의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 금이 갔던 거를 또 이렇게 더덕더덕 붙이면서 회복하면서 진행이 돼 가면 그 관계나 사람에 대한 환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. 물론 그런 어떤 서로에 대한 커미트먼트라든지 아니면 헌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파트너십이라든지 그런 속에서 이제 다른 종류의 사랑과 애정이 싹 트지만 그런 설레임 미쳐 죽을 것 같은 설레임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. 그래서 허니문 시기가 있다라고 하잖아요. 근데 짝사랑은 그거를 절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. 왜? 항상 혼자 좋아하니까 저 사람과 정말 이 관계로 들어가서 서로 티격태격 부딪히고 다름을 서로 확인하게 되고 그 다름에로 인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약간 상처받고 실망하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환상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환상 갖는 게 환상 갖는 게 네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음에 갖는 그 설레임과 막 끌림, 거기에서밖에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더 괴로운 거예요. 그리고는 같은 말로 하면 끝나지 않는 비즈니스라는 거죠. 근데 모든 인간은 뭔가 진행되다가 그게 끝맺음이 안 되면 더 거기에 안달이 나고 기억이 안 사라지고 더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된대요. 그래서 이게 끝나지 않음에서 오는 그런 어떤 음, 마음, 끝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서도 그 마음이 큰 마음이 더 사라지기가 힘들다는 거죠. 그래서 아마 네, 어쨌든. 그래서 이제 여러 이유에서는 짝사랑은 내 마음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고 마음이 힘들고 쉽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생각난 건데 우리가 뭔가를 못 갖는다라고 하면 더 갖고 싶어지잖아요. 어렸을 때도 장난감 막 갖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주면 엄마 아빠가 안 사주면 아니면 뭐 먹고 싶은데 안 못 먹게 되면 막 그거 더 막 갑자기 이렇게 뭐지 절박해지잖아요. 더 갖고 싶어지고 어른이 돼서도 뭐 남자들은 좋아하는 게 다르고 여자들은 좋아하는 게 다르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뭐 옷이나 가방이나 구두를 너무 갖고 싶은데 쇼윈도에서 봤는데 못 가죠. 그러면 이제 계속 생각나잖아요. 똑같은 거잖아요. 짝사랑도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못 갖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. 이제 여기서 어떤 갈등이 오냐면 저 사람을 가질 수 없고 저 사람 이제 이거는 지금 짝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가정했을 때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게 결과물이 나한테 아무것도 돌아올 게 없다. 즉, 저 사람한테 같은 만큼의 마음을 돌려받고, 뭐, 연애가 시작되거나, 서로 같은 마음으로 좋아한다는 게 확인될 가능성이 없는데, 나 혼자 이렇게 마음과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는 게 너무 바보 같게 느껴지는 거죠. 너무 바보 같게. 한마디로, 우리는 항상 그 경제성을 머리에 갖고 있잖아요. 인풋만큼 아웃풋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는 모든 인간들이 조금씩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면, 내가 이만큼 마음을 썼으면 이만큼 결과물이 와야 되는데, 결과물이 올 것 같지도 않고, 안 올 상황에서 내가 계속 인풋을 하고 있으니, 그럼 내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존재로 느껴지겠어요.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. 그러니, 그런 나를 자책하게 되겠죠.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, 짝사랑은 원래 힘든 게 당연해요. 마음이 아프고, 어, 슬프고 화가 났다가 쓰라렸다가 기분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없어요. 기분 좋은 순간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힘든 과정이에요. 그런데 거기서 진짜 우리를 다치게 하게 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체를 우리의 그런 마음 자체를 자책하게 되고
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뭔가 데미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 자신에 대한 수치감까지 갖게 되는 순간, 그게 진짜 우리를 정말 상처를 내게 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짝사랑 자체가 힘든 건 당연한 거다. 근데 짝사랑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을 자책하거나 나라는 사람이 뭔가 데미지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까지 나의 정체성까지 뭔가 의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그거를 우리가 더 초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. 짝사랑을 해서 아플 때는.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짝사랑을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어. 그 사람도 자기가 이제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,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고, 그리고 자기 파트너를 더 버릴 수 없고, 너무 좋은 사람이고, 결혼 관계를 깰 생각이 없는데, 이제 마음이 생긴 거예요. 다른 사람한테. 당연히 고백을 할 수도 없고, 그 사람은 자기한테 이제 그만큼 뭐 고백을 하거나 그렇지도 않고, 그러니까 결혼한 관계에서 짝사랑을 하게 된 거죠. 너무 오랫동안 이 마음을 막 없애보려고도 하고 내 마음을 설득시켜 보려고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됐어요. 근데 그분이 결국 마지막에 깨달은 거는 짝사랑 자체가 그냥 힘든 거는 그냥 힘든 걸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비이성적으로 느껴지지만 그 사람이 뭔가 지금 파트너가 모든 걸 충족시켜준다고 해도 건드린 내 정서적인 게 있는 거고 정서적으로 날 건드린 게 있는 거고 내 어린 아이를 건드린 게 있는 거고 그러니 나 마음 반응은 그냥 그런 거구나. 그냥 그런 거지 뭐. 내 마음은 그냥 그런 거지 뭐. 라고 내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고, 짝사랑 힘든 거와 내 이런 마음은 그냥 받아들이고 마음이 가는 거. 근데 내가 나를 자책하고 있고, 내가 나를, 막, 맨날 꾸짖고 있고, 너 왜 그래? 너 왜 병신같이 왜 그래? 왜 정신 못 차려? 이러고 있고, 나를 억압하려고 하고,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너는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애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정말 질리는 순간이 온 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어 그거를 안 하고 싶어졌다. 정말 내 짝사랑하는 이 마음은 내가 어찌할 수 없고 짝사랑 자체도 힘들지만 그거보다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건 내가 나를 자책하고 내가 나에게 수치심을 느끼는 그거였구나. 나는 그거는 정말 지긋지긋하다. 그래서 그 자책과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 작업을 시작을 했을 때 짝사랑하는 마음도 그대로고 그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고 그랬지만 그런데 더 이상 내 생활에 영향을 받고 내가 더 이상 흔들리고 막 무너질 것 같고 너무 아프고 상처받고 그런 거는 없어지게 됐어요.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은 앞으로도 나는 정말 나의 어떤 감정 반응도 어떤 마음 반응도 내가 자책을 하거나 내가 나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게 하는 이유로 삼지는 않겠다. 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, 내 마음 반응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,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, 그래도 그런 마음 반응 자체를 막 이렇게 비판하지는 말아야겠다. 그냥 오히려 그 마음 자체를 궁금해해주고 바라봐주고 궁금하게 바라봐주는데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뭔가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부짖는 거구나라고 그 아이를 그냥 다독여줘야겠다. 요렇게 어떻게 앞으로의 다른 삶에서의 경험하게 될 그런 거에도 더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위기가 기회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짝사랑으로 너무 아팠지만 진짜 나를 아프게 한 건 나에 대한 자책과 수치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난 정말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을 자책하거나 나에 대해 수치심을 갖는 건 이제 정말 안 하고 싶다. 그래서 그 이후의 일들과 이후의 삶에서도 좀 더 그냥 내 마음 반응과 좀 편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되게 긍정적인 잘 된 케이스들도가 있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짝사랑 이라는 주제 플러스 우리가 왜 우리의 모든 마음 반응, 불편한 마음 반응까지도 이렇게 싸우거나 자책하거나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은지 그런 그냥 자기 수용 그런 얘기까지 그 두 가지 토픽을 붙여서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. 여기 저희 고양이가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. 네.
감사합니다.